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제 복약 상담을 맡고 있는 약사 고현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강의는 알고 먹는 항암제, 경구항암제의 종류와 복용 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항암제와 경구항암제의 비교입니다. 주사항암제의 경우 손등이나 팔의 혈관이나 피하 주사, 해당 장기 내로 항암제를 주입하며 일정한 주기로 입원하거나 또는 외래로 내원하여 항암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흡수가 빠르고 흡수량이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구항암제에 비해 긴 시간 투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 경구항암제의 경우 주사 시에 통증이 없고 내원하여 장시간 동안 투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직접 복용하는 만큼 복약 순응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잊어버리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항암제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용 기전에 따른 분류와 두 번째로는 암종에 따른 분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용 기전에 따른 항암제의 종류입니다. 항암제는 크게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호르몬 치료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포 독성 항암제란 정상세포와 암세포 모두 분열 시에 일정한 세포 주기를 거쳐서 분열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방해하는 항암제를 말합니다. 특히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하지만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암이 발생하는 과정에 특정 표적 인자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입니다. 세포의 신호 전달 경로, 혈관 생성, 세포 주기 조절 등 암의 발생 및 진행과 관련된 기전에 작용하는 항암제입니다.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의 성장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항암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호르몬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 또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등의 호르몬에 의존적으로 성장하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조절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가 항암제들이 속하는데요. 젤로다정, TS1 캡슐, 론서프정 등이 세포 독성 항암제에 속하며 지오트립정, 이레사정, 렉라자정 등이 표적 항암제에 속합니다. 호르몬 치료제로는 칼루타미정, 타목시펜, 아리미덱스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암종에 따른 항암제의 종류입니다. 모든 암종을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크게 혈액암과 고형암에 사용하는 항암제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암에 사용하는 항암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으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사용하는 미도스타우린 성분의 라이답 연질 캡슐, 베네토클락스 성분의 벤클렉스타정 등이 있습니다. 림프구성 백혈병에 사용하는 이메티닙 성분의 글리마정, 글리백정이 있고 다사티닙 성분의 스프라이셀정, 포나티닙 성분의 아이클루식정, 닐로티닙 성분의 타시그나 캡슐 등이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에는 레날리도마이드 성분의 레블리미드 캡슐, 레날리드정, 탈리도마이드 캡슐 등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고형암에 사용하는 항암제입니다. 폐암에 주로 사용하는 항암제로는 레이저티닙 성분의 렉라자정, 게피티닙 성분의 이레사정, 아파티닙 성분의 지오트립정, 오시머티닙 성분의 타그리조정 등이 있으며 유방암에는 에버로리무스 성분의 아피니토정, 리보시클립 성분의 키스칼리정 등이 있으며 유방암이나 위암, 직결장암에 사용하는 카페시타빈 성분의 젤로다정이 있습니다. 간암 등에 사용하는 소라페닙 성분의 넥사바정과 레고라페닙 성분의 스티바가정이 있으며 신세포암에 사용하는 파족파닙 성분의 보트리엔트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항암제 몇 가지의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메티닙 성분의 글리백정입니다. 글리백정은 표적 항암제로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등에 사용합니다. 1일 1회 또는 2회 복용하는 항암제로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많은 물과 함께 복용이 권장됩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구역 구토감, 설사, 피부 발진,
부종, 체중 증가, 근육통 등이 있으며 주의사항으로는 자몽이나 자몽 농축 주스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날리도마이드 성분의 레블리미드 캡슐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안내받은 대로 용량을 복용해야 하며 다발성 골수종,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외투세포 림프종 등에 사용합니다. 복용기간은 3주를 복용하고 1주를 휴약하는 4주 주기로 진행이 되나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복용합니다. 1일 1회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며 졸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보통 취침 전에 복용을 권장합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혈전색전증이 있을 수 있어 기침하면서 가슴이 아프거나 심장의 두근거림이 증가하거나 종아리 쪽에 통증이 있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바로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혈구 수치 감소, 말초신경병증, 근육통, 졸림과 진정, 변비 또는 설사, 발진,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페시타빈 성분의 젤로다정입니다. 암세포의 합성을 차단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억제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서 결장 직장암, 유방암, 위암 등에 사용합니다. 복용기간은 2주를 복용하고 1주를 휴약하는 3주 주기로 진행이 되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 시 복용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복용합니다. 1일 2회 식후 30분 이내에 복용하는 항암제이며 환자분들의 키 체중에 따라 용량이 결정되고 500mg과 150mg 두 종류가 있으므로 알맞은 용량을 정확히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수족증후군, 설사, 복통, 메스꺼움과 혈구 수치 감소, 구내염, 피부, 피로, 무력증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파티닙 성분의 지오트립정입니다. 표적 항암제로서 EGFR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에 사용합니다. 1일 1회 공복에 복용을 권장하며 식전 1시간, 식후 3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을 권장합니다. 1회 용량은 한 알이며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가려움, 여드름성 피부염, 손발톱 주위염, 설사, 구내염, 식욕저하, 메스꺼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보시클립 성분의 키스칼리정입니다. 표적 항암제로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허투 음성인 유방암에 사용합니다. 복용기간은 3주를 복용하고 1주를 휴약하며 1일 1회 식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복용합니다. 1회 용량은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해진 용량을 안내받고 복용합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두통, 기침, 메스꺼움, 설사, 변비, 피부 발진, 말초 부종, 불면과 등 허리 통증, 탈모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몽이나 이를 포함한 주스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항암제들을 복용 시간에 따라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의 경우 음식물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암제들이 있기 때문에 복용에 권장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에 복용이 권장되는 공복 항암제로는 넥사바정, 라핀나 캡슐, 메큐셀정, 보트리엔트정, 지오트립정, 타세바정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오트립정은 식전 1시간, 식후 3시간 이후에 복용이 권장됩니다. 식사 및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을 권장하는 약으로는 알레센자 캡슐, 글리백정, 벤클렉스타정 등이 있습니다. 식후에 복용하는 약으로는 론서프정, 스티바가정, 젤로다정, TS1 캡슐 등이 있으며 특히 스티바가정의 경우 너무 고지방 시기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는 항암제로는 레블리미드 캡슐, 렘비마 캡슐, 렉라자정, 수텐 캡슐, 이레사정, 키스칼리정, 타그리소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하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피니토정의 경우 매일 식전에 복용하거나 매일 식후에 복용하는 등 일정한 식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복용 주기가 있는 항암제입니다. 복용 주기가 없이 매일 복용하는 항암제도 있지만 투약기와 휴약기가 존재하는 항암제도 있습니다. 4주를 주기로 하여 3주를 복용하고 1주를 휴약하는 스티바가정, 임렌스정, 키스칼리정, 레날리드정, 레블리미드 캡슐 등이 있으며 6주를 주기로 하여 4주를 복용하고 2주를 휴약하는 수텐 캡슐, TS1 캡슐 등도 있습니다.
론서프정의 경우 첫 2주는 5일간 복용하고 2일간 휴약하며 다음 2주는 휴약하는 4주를 주기로 반복이 됩니다. 젤로다정은 3주를 주기로 하여 2주를 복용하고 1주를 휴약하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 시 투여 주기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여 주기는 환자분들의 컨디션이나 항암제 치료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복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항암제 투여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입니다. 항암제의 경우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이 있지만 항암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를 죽이는 이득이 부작용보다 크기 때문에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고 부작용은 여러 가지 보조약제들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구 수치 감소 부작용이 있는 항암제들이 있는데요. 호중구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면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미열이더라도 열이 지속되는 경우, 설사가 있으면서 열이 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적혈구 감소의 증상으로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지럽고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 쉽게 멍이 들거나 지혈 속도가 더뎌지기 때문에 코피가 몇 시간씩 지속되는 경우나 혈변, 객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피부 부작용입니다. 피부 발진이 있는 항암제들이 있으며 스티바가정, 젤로다정 등과 같이 수족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족증후군이란 손발바닥의 피부가 벗겨지며 붉게 변하는 증상인데요. 화끈화끈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족증후군이 있는 경우 너무 무거운 것, 너무 뜨거운 것을 잡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꽉 끼는 신발 같은 경우에도 통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헐렁한 신발 등을 신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의 색깔이 변하거나 손톱이 두꺼워지는 손톱 변색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항암제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경구항암제의 경우에도 구역감이나 구토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비나 설사 등은 자주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항암제를 복용하는 경우 입이 마르는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경구항암제의 경우 입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구내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가글을 충분히 사용해 주시는 것이 구내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근육통이나 관절통 또는 저림는 증상이 발생하는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제 복용 시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고 다음부터는 원래 복용하던 시간에 복용합니다. 단, 다음 복용 시간과 더 가까운 경우에는 건너뛰고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합니다. 이때 1회에 2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으로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항암제의 경우 놓친 복용 시간과 다음 복용 시간의 사이가 24시간 주기의 반인 12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복용이 가능하고 12시간이 지났으면 건너뛰고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합니다. 하루에 2번 복용하는 항암제의 경우 아침약과 저녁약 사이에 12시간 간격으로 복용이 권장되므로 아침약을 놓친 경우 6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약을 삼키기 힘든 경우 캡슐을 열거나 알약을 빻아서 복용할 수 있나요? 항암제의 경우 임의로 캡슐을 열거나 정제를 빻아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암제를 열거나 분쇄 시에 피부로 접촉하거나 또는 흡입하여 발암성 혹은 최기 형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유해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여서 복용할 수 있는 항암제인지 의료진에게 확인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녹여서 복용이 가능한 항암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피니토정, 이레사정, 지오트립정, 타그리소정 등은 물에 정제를 통째로 넣고 저어 완전히 녹인 후에 즉시 복용합니다. 글리백정, 글리마정, 렌비마 캡슐은 물이나 사과 주스 한 컵에 정제를 통째로 넣고 저어서 녹인 후 복용이 가능하고 타시그나 캡슐의 경우 캡슐을 열어
캡슐 내용물을 사과 소스 1티스푼에 뿌려 복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경구항암제 복용 시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항암제와 상호작용이 있어서 함께 복용 시에 부작용이 증가하거나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약들이 있으므로 복용 중인 다른 약들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확인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단, 한약, 홍삼, 즙, 액기스, 고함량 영양제 등은 항암제와 함께 복용 시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 수치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구항암제와 복용 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자몽의 경우 항암제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있는 항암제의 경우 자몽이나 자몽 농축 주스는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약의 이상한 맛을 감추기 위해 물이 아닌 주스나 우유, 커피 등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 주스는 위내의 산도를 높여 영향을 줄 수 있고 우유는 위산을 중화시켜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위장자극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로 인한 위장장애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 이런 음료들과 함께 복용하시지 말고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설명드린 것과 다르게 복용 주기나 용량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용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구항암제는 주사항암제처럼 병원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주기로 맞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집에서 챙겨서 복용해 주셔야 하는 만큼 복약 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잊어버리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 두시거나 복용 주기가 있는 항암제의 경우 달력에 OX 표시를 해두고 복용해 주시면 복용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구항암제의 복용법이나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모든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항암제들의 경우 복용 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구항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암제 복약 상담에 대해서 강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